장보고가 난을 일으켰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다. 장보고를 약간 영웅으로 네, 알고 약간. 있으니까 네, 이거. 나는 뭔가 역적이나 실패한 사람한테 붙이는 그렇죠. 그런 네. 단어잖아요. 네. 뭔가 안 어울리는데 장보고와 난 이 조합이. 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장보고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계시는 분?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전 드라마 보면서도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아, 때문에 진짜요? 그 장면이 충격적인 장면. 예,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네. 안정준 교수님께서 장보고의 마지막 순간을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예. 사료에 의하면은 네. 장보고는 암살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진짜로요? 암살이요? 네. 쌀이 주변에서 누구한테 죽었지? 그것도 장보고하고 기존에 친분이 있었던 장보고 휘하에 있었던 염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아주 급습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갑작스럽게 암살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보고의 죽음의 배경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장보고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게 관련이 있어요. 해상왕 장보고가 난을 정말 일으켰다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일으켰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저기 서 있는 저 여인은 부인이 아니라 장보고의 딸입니다. 바로 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딸 때문에 발생을 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사건이 배후에 있습니다. 바로 장보고의 딸에 얽힌 사람이 바로 훗날 신라 제45대 왕 신무왕이 되는 본명은 김우징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우징. 장보고가 죽기 9년 전 네. 바로 이 김우징이 청해진을 찾아온 것부터 문제는 스타트가 됩니다. 아니 왕이 될 사람이 장보고를 찾아왔다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이제 김우징이 찾아온 상황이었고 오히려 당시에 이제 김우징이 암살당할까봐 서랍을 했으면은 청해진으로 피난을 온 겁니다. 당시에 신라의 상황이 어땠길래 이 왕위에 오를 사람이 암살의 위협이 무서워서 청해진까지 피난을 온 겁니까? 당시 이때는 신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 신라가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 때예요. 네. 구테타가 9번 이상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른바 개판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왕위 쟁탈정이 아수라장인데 왕이 될 가능성 있는 사람을 모두 내가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킬당하는 그런 상황. 그때 신라 제42대 왕 흥덕 왕이 세상을 떴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후사가 없었어요. 모든 문제의 시발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당시 대권주자 기호 1번이 누구냐면 훗날 이제 신무왕이 되는 김우징 방금 말씀드렸던 김우징의 아버지 김균정이었어요. 기호 1번. 네. 그리고 반대파 청코너 기호 2번은 바로 신라 제38대 원성왕의 증손자가 되는 김재룡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무조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김재룡 측이 기호 2번이 먼저 한 발 빨리 팍 처리를 했다 이거죠.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김재룡이 이제 희강왕이 돼요. 이제 다음 왕이요. 자, 왕이 오른 다음 잘 보십시오. 내가 희강왕이에요. 네. 뭐를 해야 될 것 같아? 희강왕이 됐어. 피해 숙청이죠. 이제 피해 숙청. 정적을 제거. 그렇죠. 그래서 김균정의 아들 김우징을 일단 없애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김우징이 장보고한테 달려갔는데 네. 김우징이 그만큼 장보고를 믿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김우징을 청해진에 보호를 해줘. 전 이 정도.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끝이 아닌 것이 왕 자리에 올라도 이게 언제 또 제2의 제3의 구테타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흥덕왕이 죽은 이후에 희광왕이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이 희광왕을 세웠던 일파 내에서도 자기들의 그 지분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희광왕을 세웠던 사람들이 또 서로 싸움을 시작해요. 그 안에서 또 머리 아파. 이 희광왕이 이제 내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구나. 이 사람들한테 죽겠구나. 라고 하는 걸 예감하고 결국 궁중에서 목을 매가지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장보고가 여기서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 서라버리 개판이잖아요. 어차피 자기 아빠가 원래 왕이 돼야 되는데 권력 싸움에서 졌잖아요. 장보고에게 하나 제안을 합니다. 나를 왕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내가 구테타를 일으킬 영문데? 거니까 네가 한번 군사적으로 도와달라. 만약에 내가 권력을 잡는데 장보고 당신이 도와준다면은 네. 당신의 딸과 내 아들을 훗날 결혼시켜주겠다. 우리 사돈 맺자. 그러면 장보고의 딸은 왕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족이 되는 거죠. 장보고도 왕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얄 이게 패밀리 딱. 계획대로 성공이 돼가지고 김우징이 왕이 되고 그럼 김우징의 아들이 또 왕 위에 오른다면 장보고는 뭐가 되죠? 왕이 장인. 장인이죠. 장인이네요. 와. 그러면 청해진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전체를 호령할 수 있는 왕의 장인. 말 그대로 나는 신라의 로얄 패밀리가 되는 엄청난 제안을 받은 거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 쳐도 그건 미래의 일이잖아요. 네. 네. 이게 찾아와서 진짜 지금 보면은 지금 막 쫓기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내버려두면 이 사람은 그냥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정말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지만 실패하면 역적이죠. 김재룡이 김균정을 죽인 것처럼 이런 게 아니라 경주까지 서라벌까지 다 가면서 군사들을 다 이렇게 이기고 그 쿠데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청해진에 해군뿐만 아니라 막강한 육군도 있었던 거로 추정이 돼요. 또 김우중은 제안을 한 거죠. 처음에 김우중이 갔던 거는 당장은 살아야겠지만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얘네가 군세가 만만치 않거든. 내가 봐도 육군도 있고. 그러니까. 야, 이 정도면 얘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서라벌로 진격할 수 있겠네. 아 근데 내가 장보고였으면은 내가 이 생각이 들 것 같아. 야 너 2년 동안 좀 편했니? 많이 편했어? 이제 좀 많이 편한가 보다.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게. 너 살만한가 보다. 그래. 내가 살려주니까. 그러네. 그럴 수도 있어. 하네. 정말 그냥 냉철하게 보면은 군사 쿠데타 일으키러 가자잖아요. 그렇죠. 네. 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현 씨? 장보고가 파병한 군사가 승리를 합니다. 성공했어. 서라벌로 진격을 해가지고 쿠데타에 성공을 합니다. 와. 그러니까 배팅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신라 최초의 군사 쿠데타로 승기를 잡은 김우징 왕이 됩니다. 장보고는 됐다. 이제 나는 왕의 사돈이 될 일만 남았다. 그렇죠, 이제 장인어른. 아니, 김우중이 약속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뉘앙스로는 약속을 어길 사람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살려줬는데. 어? 그런데 갑자기 등이야. 갑자기 등에 종기가 나기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이 종기가 나기 시작해서 6개월 만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참 그 항생제만 있었어도 왕 계속할 수 있었는데. 아니 종기가 날 거면 아예 청해진에 있을 때 놔뒀지. 그러면 이 고생도 안 했지. 서라벌에 들어와서 왕 되고 종기가 나요. 그러면은 6개월 만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장보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근데 문제. 정말 네. 다행이에요. 김우징의 아들이 문성왕으로 바로 즉위를 합니다. 김우징의 아들 문성왕, 그러니까 신무왕의 아들이죠. 문성왕도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그 장보고도 약속 지키십시오. 뭐 당신 아버지가 당신이랑 내 딸이랑 결혼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해요. 근데 당시엔 이 귀족 중에 하나였던 김양이 신라 왕실 입장과 신라 귀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장보고의 세력이 파워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우리 귀족들 찬밥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해가지고 귀족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저 국왕 절대로 장보고의 딸과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왕인데 그렇지. 귀족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추론을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보면 장보고에 대한 기록은 몇 줄밖에 없어요 이게요. 나머지는 우리 상상력으로 끼워 맞춰야 돼.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설 중에 하나는 내 딸이 왕비가 될 뻔했는데 지금 신라 귀족들의 반대로 이게 뭐 다 파토가 났어? 이거 안 되겠다.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이왕 어차피 못 먹어도 보다 한번 뒤집어 엎자 해서 반란이 일으켰다라는 주장이 있죠.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약간 반란을 일으킬 법도 하다. 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자기 힘으로 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바닥부터 자수성가한 사람의 일반적인 무슨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뭐냐면 물론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한 퍼즐을 정말 노려요. 그러니까 돈은 됐다 이거죠. 권력. 권력이. 장보고는 여기서 판단이 약간 흐려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성규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장보고가 일으킨 나는 욕망이 너무 과했다. 욕망이 너무 오바했다. 과했다. 그냥 가진 거에서 만족을 했으면 괜찮은데 네. 마지막 퍼즐 하나 더 갖고 싶어가지고 왕 장인 자리 빼고 내가 다 줄게. 실제로 줘요. 아 그래요? 그 신무왕 같은 경우에는 그 즉위 즉시에 이제 감의 군사라고 네. 정말로 감사함을 느낀다는 그런 그 군사 타이틀을 줘요. 네. 명예직이요. 감투를 하나 더 줍니다. 문성왕이. 아, 모자라냐? 대사가 부족해 그러면 징해 장군이라고 말 그대로 바다를 점령하고 바다를 통치할 수 있는 장군이라는
진골 예우에 해당하는 관직을 하나 더 진골이면 줍니다. 완전히 저기 그러니까. 뭐 왕족 아니에요, 왕족. 귀족. 귀족이죠. 귀족. 그러니까 그냥 필요 아니야, 팽당한 건 절대 아니네요. 그러니까 다 줘요, 케이크만큼. 갑자기 제일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장보고가 신라를 상대로 난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 그걸 잘 찾아보시고 그러셨어요. 기록을 보면은 장보고가 딸을 왕비로 받아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여 청해진의 근거지를 두고 반란을 일으켰다라고만 나와 있고 네. 그 다음 기록은 별로 없어요. 이제 장보고가 이제 그 염장에 의해서 암살당했다는 그 시기도 요때쯤이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황상 봤을 때 실제로 진짜로 난을 일으켰을까? 아니면 일으킬라 그러다가 살해당한 건가?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보고 세력을 제거하고 암살을 일단 했잖아요. 멀쩡한 사람 죽인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 자기 암살했다는 것을 덮기 위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역사에 장보고가 난을 일으켰다고 제가 나쁜 놈이야라고 손가락질을 한 것이 아닌가. 중요한 거는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신라 중앙에서 규정한 거예요. 근데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난을 일으켰다라고 설명했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장보고한테 명령해서 네가 직접 경주로 출두해라. 혹은 네 군사권을 우리한테 줘라. 내놔라라고 했을 수 있는데 장보고가 거부했다. 그러면 신라 중앙 조정에서는 그걸 난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신라 조정에서 장보고가 난을 일으켰다라고 했는지는 지금 현재 기록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신분 상승을 꿈꾸며 딸을 왕실에 시집 보내려던 목표가 무산되자 난을 일으켰다고 전해지는 장보고. 의심스러운 수많은 배경 안엔 과연 진실이 무엇이 있을까요?